안녕하세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가투로의 사무엘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3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를 살펴보고 또 지난주 어떻게 증시가 흘러갔는지 증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세계 주요 증시는 혼조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제가 8월 2주차 경제지표 캘린더에서 말씀드렸던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우려 중에 하나인 신규 경기부양책의 합의가 되지가 않으면서 이 혼조세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전 증시의 폭발적인 상승의 이면에는 신규 경기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지부진하게 경기부양책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증시의 하락에 또 조정에 영향을 준 것이죠. 반면 지난주 주요 경제지표들은 잘 나와줬습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잘 나오면서 상승 후 조정을 받고 있었던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나스닥의 경우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나스닥에 비해서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 나스닥이 만스닥으로 불리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했던 힘을 발휘하기로 한 듯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2분기 대형 회사들의 실적들이 매우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들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의 대축일로 지정되면서 증시가 모두 쉽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 이후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대로 시장이 시작되었으면 꽤 하방 압력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월요일은 한국의 대체 휴일인 덕분에 하루 시장은 쉬게 되었고 이제 화요일로 바턴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일본은 2020년 2분기 GDP를 발표합니다. 앞선 8월 3일 발표한 첫 2분기 GDP는 마이너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예측보다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2분기 발표의 예측치는 마이너스 7.6%로 이전보다 매우 급격하게 나쁜 수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기 내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는 드문 현상인데요. 실제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건축 승인 건수 지표는 미국의 부동산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지표 또한 지난 4월 코로나로 인해 크게 눌린 후 다시 회복 추세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미국의 주택 수요량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예측치 또한 이전 발표치보다 높으면서 이번 7월 발표분 또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상승을 불러왔던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이 지표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유로존 또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0%에 가까웠다 다시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지난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이 잘 나오면서 증시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발표하는 미국 원유 재고는 이번 3주 동안 계속 예측치를 넘는 감소량을 연속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오펙의 감산 합의가 종료되었음에도 오히려 수요가 더 많아졌음을 과시하는 듯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 재고의 감소세 덕분인지 원유의 가격 또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45달러 또한 금세에 다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유가가 43달러 선이 강한 저항선이 되고는 있지만 현재와 같은 원유 재고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경기 지표들의 실적이 계속 회복세 혹은 상승세를 이어간다며 더욱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목요일입니다. 항상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하는 빅이벤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이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지만 미국은 아직 수요일 증시가 한창일 때 발표가 되는 것이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발언에 따라 증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이날은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또 그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지난 6월 발표분에서 매우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증시의 상승세에 큰 힘을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의 경우 6월 성적보다는 조금 못하고 이번 발표의 예측치 또한 이전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필라델피아 연은에서는 어떤 성적을 낼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의 고용시장 현황을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 증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용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이 지표가 다시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증시의 상승세에 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매우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빠르게 미국의 고용 현황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이 기세를 이어갈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화요일 미국의 건축 승인 건수가 발표된다면 금요일에는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축 승인 건수보다는 한 걸음 늦었지만 기존주택 판매 또한 바닥을 찍고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록 외에는 증시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지표들의 개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FOMC 회의록의 발표가 증시에 영향을 더 크게 줄 확률이 높아진 것이며 다른 외부 뉴스에도 영향을 쉽게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록 발표 이후 증시의 방향성이 바뀔 확률이 높긴 하지만 아직 불량책 관련된 뉴스들과 미중 간의 패권 다툼 등과 같은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에 귀를 기울이고 투자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시기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투로의 사무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